마감드립니다.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식은 주가 대우는 찐 식품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주 관련해서는 더드림 에센시의 우혜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식품주가 사실 이 상반기를 이끌었던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하반기 들어서는 약간은 좀 아쉬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수출 지표를 보니까 데이터는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수출액 같은 경우 봤을 때도 사실 식품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번에 컸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식품이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놀랍고 긍정적인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반기에 굉장히 이 음식료 업종, 이 식품주에 대해서 주가가 정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아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투자자의 그런 눈이 더 높아진 것도 있고, 이제 너무나 선반영이 되었던 부분들, 사실 데이터는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었지만 선반영과 이런 주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실적은 좋게 나오고 있었지만 주가가 계속 좀 너무나 이제 지지부진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 또는 하락하는 흐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뭐 3분기 실적도 그렇고 4분기도 계속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계속 나오면서 아무래도 식품주 다시 한번 좀 잠자고 있던 그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어오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지금 시장에서 뭐 트럼프 트레이드를 빼면은 사실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런 시장이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식품주 같은 경우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실적 시즌도 실적 시즌이었지만 최근에 이제 CJ 제일제당의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식품주 전체적으로 좀 주목을 받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 K푸드가 이 전체적으로 K 컨텐츠로 인해서 사실 널리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편의점에서 컵라면하고 이런 뭐 햇반, 뭐 김밥, 이런 거 먹으려고 이제 가서 릴스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이러면서 그게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좀 퍼져나가면서 K푸드의 위상이 조금 높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식품주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BTS가 불닭볶음면을 먹으면서 시작됐던 그 K푸드의 흐름이 사실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가 계속 나와서 그런가 싶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데이터상으로는 계속해서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식품의 수출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종목별로 쭉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CJ 제일제당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CJ 바이오사이언스 오늘도 상한가였거든요. 네. 바이오 사업 매각과 관련한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공시에서는 아직 정해진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아직 뭐 그런 구체적으로 뭐 이야기된 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뭐 결정되는 시점이나 아니면 뭐 한 달 안에 뭐 다시 한번 결정이 되면 재공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런 그 기업들의 매각 이슈나 뭐 여러 합병 이슈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풍문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사실은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이제 한편으로 봤을 때는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식품의 대장주잖아요. 근데 지금 그 식품의 대장 CJ 제일제당이 그 자리를 지금 뺏기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사실 바이오 부분 같은 경우도 그 영업적으로 봐서나 어떻게 보면 식품 다음으로 굉장히 뭐 탄탄하게 이어가고 있는 거긴 하지만, 여러 가지 뭐 마진이나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매출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매출과 또 그런 주가의 연관성, 여러 가지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아마 CJ 제일제당에서도 좀 여러 가지 고심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대장의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지금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뭐 어쨌든 공시가 나오고 결정이 되어야 그 다음 진행이 되는 거지만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온 만큼 아마 그렇게 늦지 않게 좀 빠른 시일 안에 이야기가 좀 다시 한번 매각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던 이렇게 주가가 안 갈 수가 있어 싶을 정도로 움직였던 CJ제일제당이 정말 지금 연속적으로 뭐 3거래일 연속이에요. 3거래일 연속 어제는 갭 떠서 시작을 했고 오늘도 6% 넘는 그런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제 이번 주 또 다음 주 지금 약간 또 마침 시기가 트럼프 트레이드가 약간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럴 때 다른 섹터들 위주로 좀 올라왔을 때 이 식품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바라보시면 그래도 또 여러분들이 이 측면에서도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CJ제일제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뭐 라면이나 뭐 이런 쪽에서 뭐 삼양식품이나 농심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가고 있지만 CJ제일제당 보면은 우리가 또 꼽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비비고 만두잖아요. 비비고. 네, 비비고 만두 가공식품 최초로 이제 인천공항 면세점에 이제 입점을 했고 또 하이브랑 협업을 하고 또 그다음에 방탄의 그 진 솔로 앨범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 방탄의 그런 파급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외 이런 우리가 눈을 좀 끌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재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김밥 뭐 떡볶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부분도 CJ제일제당과 매출과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같이 연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다시 한번 뭐 주가가 좀 반응을 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 4분기까지도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니 땡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아직 정해진 건 없다라고 합니다만 CJ 쪽에서 이 바이오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직까지는 좀 뉴스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제일제당은 HMR의 대장이에요. 마트 가서 보시면 어머님들이 그쵸. 이 가정간편식 정말 많이 가져가신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까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식품주에서 우리가 대장이라고 할 수 있고 식품의 수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라면입니다. 삼양식품이 대장격으로 움직이다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살짝 쉬어가고 있단 말이죠. 삼양식품은 앞으로 좀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까요? 우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실적이 나쁘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좋을 걸 다 네, 알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앞에서도 좀 언급을 했지만 올해 상반기에 삼양식품이 정말 점상과 상한가를 연속적으로 가면서 이렇게 흘러갈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눈높이를 사실 높여놓은 부분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지금 시기에서 좋은 데이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증권사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많이 내면서 그 목표 주가도 계속적으로 지금 올리고 있고 뭐 74만 원, 77만 원 정도까지 계속 올려 잡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양식품이 이제 불닭볶음면의 그런 파급으로 인해서 라면의 대장으로 자리 잡는 그런 격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3분기 실적도 아시겠지만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정말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뭐 지금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그 수출의 거의 뭐 77%가 수출 비중이다 싶을 정도로 아무래도 식품주 전체적으로 내수 시장이 이제는 조금 희망이 없다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내수 시장에서는 정말 좀 부진하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해외 시장에서는 지금 너무나 크게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양식품 같은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의 그런 데이터나 앞으로의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물량을 아무래도 수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정말 그 해외용 공장 라인을 지금 계속 신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뭐 밀양 2공장 뭐 다 아시겠지만 이 공장을 그 가동을 하면서 더욱더 물량을 많이 좀 생산해 낼 걸로 보이고 이번에 4분기 실적 역시 기대되고 내년까지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뭐 파리 올림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이제 음식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좀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K푸드 같은 경우는 K 컨텐츠로 인해서 정말 널리 퍼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로제 아파트도 이제 우리가 주류까지 네. 정말 소맥 소맥하는 로제를 볼 줄이야. 그 비율까지 어떻게 이제 해외에서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거 컨텐츠를 통해서 마케팅을 펼칠 만큼 사실은 굉장히 위상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 저는 라면이 뭐 하겠어? 라는 그런 의견들도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삼양식품은 앞으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고 왜냐면은 삼양식품이 저는 조금 더 외국인에게 좀 이거 굉장하다라고 느꼈을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한국 하면 김치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매워서 못 먹어가 사실 이 꼴이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사실 불닭볶음면 저는 되게 매워서 사실 잘 못 먹거든요. 저도 잘 못 먹어요. 네, 저희는 이제 맵찔이라고 하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한국의 김치도 매워서 못 먹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의 김치를 찾고 그 불닭볶음면의 매력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점점 저는 더 퍼져 나갈 것이다. 파급력 있게 퍼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삼양식품은 진짜 K푸드의 선두주자가 네, 된 것 맞아요. 같습니다. 실적의 70%가 해외에 찍히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품주에서 이제는 사실 필연적으로 내수가 높은 종목들은 약간 아쉬운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농심이 그랬죠.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급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그래도 농심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농심도 이제 면이잖아요. 이제 라면 하면 라면. 어떻게 보면 신라면. 신라면. 네, 신라면의 라면은 정말 신라면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뒤에서도 이야기 한번 하겠지만 그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건면 신라면도 굉장히 많이 좀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저 그거 좋아해요. 네, 저도 양심상 건면 신라면을 먹고 있기는 네. 한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봤을 때 라면이지만 내수 시장에 대한 부분들 이제 수출도 하고 있지만 사실 삼양식품이 너무나 독보적으로 위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농심도 그 데이터적으로 좀 밀려난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심도 지금은 좀 어닝 쇼크가 나왔지만 이제는 이 식품주가 내수보다는 해외다라는 인식들, 그다음에 기업들도 그런 걸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적으로 그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더 늘릴 계획을 기업 안에서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어닝 쇼크가 나왔지만 이제 4분기에서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보고 내년까지 좀 단기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좀 길게 봤을 때 다시 한번 그래도 좀 그런 왕자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농심도 여러 가지 국가별 맞춤 전략을 좀 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부진하고 고전하고 있어도 저는 식품주 전체적으로 농심도 그렇고 좀 긍정적인 의견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기저효과로 인해서 이 수출량이 굉장히 많아져 보이는 그런 숫자를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농심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 어닝 쇼크가 나왔지만 오히려 이 숫자를 확인하고 나서 다시금 돌아설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면 다음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제과 부분이잖아요. 네. 제과에서는 롯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근데 롯데가 요즘에 여러 가지 지금 그 썰이 돌면서 물론 롯데에서는 아니라고는 하고 있기는 한데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부담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롯데웰푸드까지 좀 살펴볼까요? 네, 롯데웰푸드 우선 롯데웰푸드 뭐 롯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있지만 사실은 종목 하나 그 기업 하나로 봤을 때 롯데웰푸드만을 가지고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롯데웰푸드도 굉장히 이번 여름에 최고가 20만 8천 원 부근까지 찍고 지금 쭉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내 시장 이제 역시나 이것도 내수의 문제가 좀 있죠. 그리고 건과를 비롯해서 빙과류 이런 부분이 조금 저하된 부분을 좀 우리가 뽑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해외에 대한 부분은 인도나 뭐 카자흐스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매출 성장이 굉장히 일어나다가 지금 조금 주춤한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롯데웰푸드를 봤을 때 저는 롯데웰푸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뭐냐면 우선 이 종목 하나만 놓고 본다면
다른 업종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롯데웰푸드도 이제 빼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쵸. 저는 빼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는 이 과자에서도 빈과에서도 제로가 나옵니다. 맞아요. 네, 이게 제로 우리가 나와요.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헬스앤웰리스라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로에 대한 부분, 이제 제로껌, 졸음껌도 제로껌이 나와가지고 이제 졸음을 방지한다. 이제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오늘 또 그런 이슈에 대한 부분들 좀 잠깐 나왔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품 자체도 워낙 인기가 있지만 이제는 그 제로에 대한 부분, 건강에 대한 부분까지 좀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이제 뭐 비만 치료제나 이런 부분이 좀 지금 좀 급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뭐 몽쉘, 뭐 카스타드 이런 게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은 롯데거였죠. 지구를 돌아도 안 빠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좀 건강을 챙겨가는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는 부분도 롯데웰푸드의 좀 큰 메리트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 롯데에서 나온 제로 젤리 먹어봤거든요. 네. 근데 그냥 젤리랑 생각보다 그렇게 다르지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네, 비슷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만드네. 이제는 젤리에서도 제로가 이 당류 제로가 나오는구나 하고 좀 맞습니다. 신기하게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종목별로 쭉 살펴봤고 근데 사실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수출 잘하는 종목이 잘 갈 거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내수와 중국 소비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앞으로 내수와 중국 시장이 어떤 흐름을 가져갈 것이냐. 따라서 식품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것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수출하면 중국을 사실 빼놓을 수 없잖아요. 우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인구가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또 떠오르고 있는 곳이 인도, 또 인도네시아 이런 부분들이 또 새로운 곳으로 지금 계속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 중국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이번 뭐 광군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식품 쪽으로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좀 실망이 굉장히 컸던 부분을 꼽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중국 시장이 좋지 않고 중국에 대한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는 기업들이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보다는 다양한 그런 국가들의 수출로 인해서 그 나라 전략에 맞게 좀 그런 전략들을 매출의 전략, 수출의 전략들을 좀 채우다 보니까 마케팅 전략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 국가에 맞는 수출의 매출 그런 비중들이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뭐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이런 서구권 중심으로 계속해서 좀 퍼져 나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내수 시장도 안정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중국이 꼭 아니어도 중국만이 답이 아니다. 이제는 더욱더 많은 나라들 이제 어떻게 보면 중동까지 이제 문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내수가 부진하다라고 해도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더 큰 나라들로 인구가 더 많은 또 나라들로 계속 뻗어 나가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또 이제는 아무래도 그 K푸드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더욱더 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좀 어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수로만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 시장 또 해외 시장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식품주 내에서 탑픽으로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사실은 식품주 저는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 이제 삼양식품과 CJ 제일제당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식품들도 많이 있고 또 대장으로 자리 잡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그 돈 많고 탄탄한 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삼양식품과 CJ 제일제당 굉장히 좋아하지만 오늘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오늘 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관련이 있죠. S&D. 이제 S&D 같은 경우도 삼양식품의 주가가 흐지부진한 사이에 S&D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최고점 찍고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뭐 3만 원대 부근 이탈하지 않고 계속 이 부근을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금 3분기 실적에 이어서 4분기까지 불닭볶음면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S&D 이제 기술적으로도 반등할 그런 부근이 오고 이제
연말로 가면서 다시 한번 좀 산타랠리의 그런 영향을 좀 받아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S&D 같은 경우도 업종별 업종 그 퍼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재무상으로도 그렇고 이제 주가상으로도 위험하지 않은 그래도 덜 위험한 조금 진입하기 괜찮은 매력적인 자리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닭볶음면과 함께 이제 소스의 그런 매출과 더욱더 기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S&D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서 그런 수익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1차적으로 목표가는 35,000원 정도까지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불닭볶음면에 소스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S&D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드림 SC의 우혜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